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입니다. 요즘 약세장으로 돌아선 차트를 보니까 갑자기 일본의 BNF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BNF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10년 전쯤엔 팍스넷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는데 BNF라는 사람이 팍스넷에서 화제 인물로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의 매매 기법을 연구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세를 탄 이유가 제이컴 사건으로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부터인데 그 방송에서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굴리면서 아키하바라역 앞에 있는 빌딩을 현금으로 사는 모습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에게 더욱 열광했던 것은 이렇게 주식으로 큰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으로는 간단한 컵라면으로 때우는 등 욕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듯한 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유명하게 만든 제이컴 사건이란 2005년도에 일본의 미즈호 증권에서 제이컴 주식을 한 주에 61만엔을 팔려고 주문한 것을 실수로 61만 주를 단돈 1엔에 팔아버리는 팻핑거가 일어난 거죠. 이때 제이컴 주식이 순식간에 하락을 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BNF가 하락하는 제이컴을 계속 분할로 매수하다가 하한가에서 총 400억가량을 매수하면서 하루에 200억을 벌어들인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NF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전부터 그는 이미 보통 사람들의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대단한 트레이더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던 2000년도에 1600만원으로 2800만원을 만들고 2001년도에 6억 그리고 9억 27억 115억으로 불리면서 제이컴 사건이 있던 2005년도엔 이미 800억 자산가였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리면서 TV방송 출연을 한 2008년도엔 2400억 정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빌딩은 현금으로 바로 질러버리는 존경합니다 형님. 그리고 최근 2017년도에는 총 자산이 4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매 스타일도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중장기 투자를 하였지만 손해가 심해서 그 뒤로 단기 매매 스타일로 전향을 하였다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1일에서 3일 혹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매하는 스윙 트레이딩을 주로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1년에서 2002년도엔 BNF 매매로 유명한 25일 이평선을 이용한 이격도 매매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주로 들어간 자리들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3단 하락의 끝자리 부분에서 매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지며 급락을 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전 저점이 지지되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25일선 기준으로 하락하는 종목에서 3단으로 하락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또는 이격도가 커지면서 급락하는 종목은 다시 리바운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일선 밑에서 하락하던 종목이 직전 저점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BNF 매매의 핵심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며 하루에 전체 계좌의 1% 정도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이러한 작은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키는 게 핵심인 듯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업종별로 괴리율을 설정하였는데 증권이나 약품은 5에서 10%, 식품이나 화학은 7에서 10%, 그리고 전기, 전자, 하이테크는 10에서 15% 이 정도라고 하네요. 이건 대형주 기준이며 중소형 신기주는 이것보다 비율이 더 높고 괴리 비율의 판단은 유동적이라서 현 시세의 판단이 중요하고 단순 괴리율만 보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은 계속되는 하락장이었고 이 시기에 역추세 매매를 하여 꾸준히 수익을 올렸는데 역추세 매매는 단순히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 하는 방식과는 다른 매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추세 추종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은 수익을 꾸준히 확정 지으며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순환매 매매법으로 변경을 하는데, 종목들을 섹터별로 나눠서 그 섹터의 주도주가 상승을 하면 다음 후발주들이 이어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같은 섹터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이처럼 그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는 매매법을 구사하였습니다. 정말 타고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 중후반부터는 기존 주식들이 많이 오른 상태라 판단을 하였고, 이때부터 신규 상장된 주식들을 주로 매매를 하였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데,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법 때문에 2005년도에 신규 상장한 제이컴의 터무니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풀 베팅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제이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의 매매 스타일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매매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한가에서 400억을 베팅하는 그의 과감성은 웬만한 사람들이 흉내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2007년에서 2008년에 다시 찾아온 큰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수익을 누적시키는 그의 모습은 진짜 경이롭기까지 하네요. 2007년부터 자산이 너무 커져서 선물 매매를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빌딩을 매입하며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가 딱히 살 게 없어서 그냥 빌딩들을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BNF에게 자산 운영을 부탁하지만 그는 단박에 거절한 건 아주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BNF는 주식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주식 매매를 하는 건 그만큼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인터뷰를 보면 여자 리포터가 BNF에게 유흥가를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는 주식을 한다는 건 고통을 안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건 매우 괴로운 것이며 장이 끝나면 너무도 많이 지쳐서 그가 좋아하는 게임도 잘 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전엔 저 같은 경우는 손해를 왕창 보고도 삼국지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 계좌는 전업투자를 하고 있는 저의 절친의 계좌인데, 이 친구의 매매를 보면 BNF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상승할 때 올라타지 않고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하며 꾸준히 누적을 시키는, 지금은 거의 특도의 단계에 있는 친구라서 아마 한국의 BNF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좌를 자세히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예전 저의 계좌인데 얼핏 보면 꾸준한 수익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익률이 들쑥날쑥하다는 게 보이죠. 이런 계좌는 금방 깡통 차는 계좌입니다. 실제로 다음 달에 와장창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게 기억에 나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계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계좌는 금방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중요한 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작은 수익률이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누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중장기 트레이더라면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고요. 아무튼 슬슬 배가 고파지는 걸 보니 저도 밥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BNF처럼 컵라면으로 먹어봐야겠네요.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